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을 위해 제 딸의 꿈을 포기시켰다가 뒤통수를 맞은 40대 여자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싶지만 당시엔 그게 가족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가족만 바보였더라고요. 시댁에서 한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저희를 호구로 봤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그 과정에서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일이 터진 건 제 딸 지아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아는 학교에서 성적도 괜찮고 영어를 특히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아이였어요. 그해 여름에 학교에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받았는데 지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선생님이 미국 교환학생 가보래. 1년 동안 미국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된대. 엄마, 아빠, 나 보내줄 수 있지? 솔직히 그때 저도 남편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비용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빠듯하지만 전세금 일부를 빼서라도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님이 운영하던 작은 물류 사업이 거래처 부도로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큰일 났어. 아버지 사업이 거래처 부도 때문에 자금이 막혔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온대. 3천만 원만 있으면 급한 불 끄는데 우리가 당장 구할 데가 없어. 남편이 동생 준태한테 전화했더니 준태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준태는 대기업에 다니긴 하는데 애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면서요. 결국 며칠 뒤에 시댁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그날 시댁 거실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시어머니는 눈이 빨개져 계시고요. 시동생 준태 부부도 와 있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버지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근데 지금 당장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준태야, 네가 대기업 다니니까 좀 여유 있지 않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 저도 정말 돕고 싶은데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갚느라 통장이 거덜났어요. 당장 100만 원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자 시선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야, 너희는 어떠냐? 전세 사는 걸로 아는데 전세금이 좀 있지 않아? 남편 준호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 전세금이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돈 빼면 저희는 월세로 내려가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하 교환학생 비용도 거기서 나올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돕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도 지금 지하 교환학생 보내려고 전세금 일부 빼려던 참이었어요. 그것까지 드리면 저희가 월세로 내려가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며느리야, 우리가 지금 급한데 교환학생은 나중에 보내면 안 되겠니? 맞아요, 형수님. 지아는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회사는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잖아. 큰 며느리가 좀 이해해줘야지. 남편 준호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미안하지만 부모님을 도와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이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집에 돌아와서 지아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지아가 얼마나 교환학생을 고대했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해야 하다니요. 근데 시댁이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며칠 뒤에 지아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지아야, 엄마 아빠가 미안한데 교환학생은 조금 나중에 가면 안 될까? 할아버지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엄마, 그럼 나는 언제 가요? 선생님이 이번에 가지 못하면 내년엔 없다고 했어요. 미안해, 지아야.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꼭 가게 해줄게. 지아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빼서 월세로 내려갔어요. 보증금 8천에 월세 80만 원짜리 집으로요. 거기다 지하 학원도 4개 다니던 걸 1개만 남기고 다 끊었어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시댁에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우리 집안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구나. 우리 지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나중에 꼭 보답하마. 아버지 사업 다시 회복되면 너희 전세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게. 그 말을 믿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시는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시면 당연히 도와주시겠거니 했죠.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2년 뒤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시댁은 위기를 넘기고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사업도 새 거래처를 확보해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괜찮아졌대요. 근데 저희 집 사정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월세 80만 원 내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고요. 지아는 중3 때 포기했던 교환학생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지아가 고1 올라가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할아버지 회사 이제 괜찮아지셨대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다시 이사 갈 수 있어요? 아, 그게 엄마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말이야. 아직 여유가 안 생겨서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알았어요, 엄마. 저도 학원 하나만 다녀도 괜찮아요. 인강으로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 말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아는 학원을 많이 줄였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성적도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그 와중에 명절만 되면 시댁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큰며느리야,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돈이 좀 드는데 너희가 좀 보태줄 수 있니? 이번에 제사 지내는데 과일값이 너무 올랐어. 50만 원만 보내줄래?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시댁 형편도 어렵고 제가 큰며느리니까 당연히 좀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시동생 부부한테는 그런 요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준태한테는 왜 안 부탁하세요? 아, 준태는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잖아. 너희는 딸 하나니까 좀 낫지 않니? 그리고 너희가 첫째니까 동생보다는 좀 더 챙겨야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딸 하나 키우는 게 아들 둘보다 덜 힘든가요? 저희도 빠듯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생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김치, 국, 밑반찬까지 통으로 만들어서 차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반찬 만드시면 저희도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지아 밥 챙기기가 힘들어서요. 아, 큰며느리는 요리를 잘하니까 알아서 잘 하고 있을 줄 알았지. 준태 집은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애들이 불쌍해서 그래. 너는 워낙 살림 잘하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싶었어. 듣고 보니 칭찬 같기도 한데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저는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근데 내색은 안 했어요. 괜히 유난 떠는 며느리가 될까 봐. 그해 설날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시동생 며느리 미경 씨가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샤넬 클래식이었는데 제가 봐도 몇백만 원은 하는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 미경아, 이 가방 샤넬 아니니? 너무 예쁘다. 준태가 사줬어? 네 어머님. 저번에 준태 오빠가 승진하면서 보너스 받았다고 선물해줬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비싸다고 사양했는데 오빠가 꼭 사주고 싶다고 해서요. 우리 준태 정말 최고네.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주고. 그 말을 듣는데 옆에 앉아있던 지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내색 안 하고 참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며느리는 명품 가방 이런 거 안 좋아하지? 너는 무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잖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애매하게 웃었어요. 무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명절 자리에서 말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 단톡방에서도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시동생 미경 씨가 자꾸 애들 학원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큰애 이번에 영어학원에서 1등 했어요. 원장님이 칭찬하셨대요. 우와, 우리 손주 정말 똑똑하네. 역시 공부는 엄마 아빠 닮아야 돼. 준태도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잖아. 그러면서 저희 지아 얘기는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지아 성적표를 단톡방에 올려봤어요. 지아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학원도 하나밖에 안 다니는데 말이죠.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동생 부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읽은 표시만 떠 있고 댓글 하나 없더라고요. 그 다음 날 동서가 올린 아들 태권도 승급 사진에는 댓글이 10개가 달렸어요. 우리 손주 멋있다. 역시 우리 손주는 뭘 해도 잘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 준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서운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아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너무하시네.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아니야. 괜히 그랬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지아 칭찬 많이 해주자. 어차피 우리가 지아 키우는 거지. 시댁에서 뭘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위로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2년 전에 저희가 3천만 원이나 도와드렸는데 왜 저희한테는 이렇게 무관심하신 걸까요?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섭섭하게 해드린 적 있어? 왜 이렇게 우리한테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우리가 3천만 원이나 도와드렸는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러신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지아가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해 추석에 제 인생을 뒤바꿀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동생 아들이 한 말 때문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준비를 했죠. 추석 당일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동생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동서는 이번에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애들도 옷을 새로 맞춘 게 보였어요. 저는 또
괜히 제 차림새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사 준비를 하는데 시동생 아들 도훈이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요즘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아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으니까 도훈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누나, 나 내년에 캐나다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 보내주신대. 나 진짜 외국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부엌에서 과일 깎던 칼을 그대로 내려놓고 거실 쪽을 쳐다봤죠. 유학? 캐나다? 시부모님이? 지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지아도 2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교환학생 포기했던 그 일을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유학을 간다고? 그때 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곧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 형님, 그게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도훈이가 워낙 영어를 잘하고 외국 가고 싶어 하니까 아까워서 보내주신대요. 어머님, 아버님이요? 그럼 유학 비용을 시부모님이 대주신다는 거예요? 네, 전부는 아니고요. 처음 1년 학비는 도와주신대요. 저희도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사양했는데 어머님이 손주 위에서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2년 전에 저희가 3천만 원 드렸을 때 시댁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주 유학 비용을 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아직도 월세 살면서 지하 학원 하나만 보내고 있는데요. 시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저희 형편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제사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내내 남편이랑 눈빛만 교환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도훈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 내년이면 캐나다 가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와야지. 도훈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외국 나가서도 잘할 거야. 우리 손주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옆에 앉은 지아는 밥을 거의 먹지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럼 유학 비용이 꽤 들 텐데요. 도련님네가 형편이 좀 나아졌나 봐요? 아니, 아직 준텐에도 빠듯해. 그래서 우리가 좀 보태주기로 했지. 손주 교육은 투자해야지.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잖아? 맞아. 요즘 애들은 외국 경험이 있어야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한다더라. 우리 손주가 잘 되는 게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님, 저희 지아는요? 지아도 2년 전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 했는데 포기했잖아요. 아, 그건 그때는 우리 형편이 안 좋았잖아. 지금은 좀 나아졌으니까 도훈이 보내주는 거지. 지아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낼 수 있지 않겠니? 2년 전에 저희가 3천만 원 도와드렸을 때요. 그때 어머님이 나중에 꼭 보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전세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러자 시댁 분위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국을 떠먹으시고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시동생 부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큰며느리야, 그건 우리도 하고 싶지.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그래. 도훈이 유학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후자금 조금 빼서 보내는 거야. 그럼 저희한테는 언제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도 지하 고등학생 됐는데 계속 월세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도 형편되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더 이상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밥만 먹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부모님이 우리한테 너무하시네. 동생한테는 유학비용 대주시면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2년 전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셔서 우리가 3천만 원이나 드렸는데 지금은 유학비용 될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 나도 이해가 안 가. 부모님이 언제 그렇게 돈을 모으셨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 번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없으셨잖아. 뒷자리에 앉은 지아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게 백미러로 보였어요. 지아는 할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참았던 거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아를 안아줬어요.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네. 지아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요. 근데 도훈이는 유학 가는데 나는 학원도 하나밖에 못 다니잖아요. 할머니는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시댁에 따지러 갈 수도 없었고 남편도 난처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6개월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누군가랑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큰 며느리는 딸만 낳아서 어쩔 수 없지. 손자 키우는데 돈 좀 보태야지.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도훈이 유학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시댁 통장 내역 좀 확인해 볼 수 없을까? 뭔가 이상해. 2년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여유가 생길 수가 없잖아. 통장 내역을? 그걸 어떻게 확인해?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명절 용돈 드린다고 통장 좀 잠깐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나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지하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따로 면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학교에 갔죠. 선생님이 지하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하가 정말 열심히 해요. 1학기 때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고 특히 영어가 아주 뛰어나요. 이 정도면 해외 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만해요. 네? 해외 대학이요? 네. 지하 영어 실력이면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은 장학금 받고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지아가 중3 때 포기했던 교환학생 생각이 났거든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지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아야, 선생님이 너 해외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몰랐네.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그랬더니 지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뭔가 오래 참았던 게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아를 안아줬죠. 지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안해요. 사실 저 선생님한테 지난 학기에도 교환학생 추천받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어? 중3 때 제가 교환학생 포기한 거 알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표정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 봤어요. 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지아가 흐느끼면서 계속 말을 이었어요.
도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 보내주신다는데 저는 학원도 하나밖에 못 다니잖아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 갈 수 있을까 해서 혼자 인강 듣고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아가 얼마나 혼자 애쓰고 참았을까 싶으니까요. 저는 지아를 꽉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몰랐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었으면 할머니가 저도 유학 보내주셨을까요? 저는 딸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지아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날 밤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댁에서 동생네는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 지아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참고 살 거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시부모님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야, 엄마가 봤을 때 너의 시댁이 이상해. 2년 전에는 그렇게 급하다고 3천만 원 받아놓고 지금은 유학 비용 될 만큼 여유가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정확히 확인해봐.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먼저 가족 단톡방 대화를 2년치 전부 캡처했어요. 시동생네 자랑만 가득하고 저희 지아 얘기는 묻힌 대화들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길 때 은행 문자도 찾았어요. 3천만 원을 시댁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랑 시어머니가 보낸 감사 문자도 있었죠. 고맙다. 나중에 꼭 보답하마. 라는 문자요. 지하 학원비 중단한 기록도 정리했어요. 4개 학원 끊고 1개만 남긴 영수증이랑 환불받은 내역도 다 모았죠. 월세 계약서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고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과 휴일에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추석 용돈 따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좌번호 알고 계세요? 기억 안 나시면 통장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할게요.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보내준다니 고맙구나. 잠깐만, 내가 통장 찾아볼게. 그렇게 통장을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통장을 보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봐. 진짜, 진짜 너무하네. 저는 남편한테서 통장을 받아서 봤어요. 거기에는 시부모님이 지난 2년간 시동생 준태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한 달도 빠짐없이요. 계산해 봤더니 총 3,60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작년 7월에는 유학 준비비라는 메모와 함께 해외 송금 1,200만 원이 더 있었고요. 합치면 거의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여보, 이것 봐. 부모님이 동생한테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 근데 같은 기간 우리한테 보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명절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씩 보냈잖아. 그것도 여기 다 기록돼 있어. 저는 그 통장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년 전에 저희가 3천만 원 도와드렸을 때 시댁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셨는지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후로 동생한테만 5천만 원 넘게 보내신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저희가 3천만 원 드린 게 2년 전 9월이었는데요. 그 3개월 뒤인 12월부터 시동생한테 매달 150만 원씩 송금이 시작됐더라고요. 마치 저희한테 받은 돈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동생 지원을 시작한 것처럼요. 어머니,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가 도와드린 돈으로 동생 밀어준 거잖아. 우리는 월세 살면서 애 학원도 못 보냈는데. 나 진짜 화나서 미치겠어.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거구나. 우리 돈으로 동생 챙겨주려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증거를 파일로 정리했어요.
통장 내역, 문자 기록, 가족 단톡방 캡처, 학원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하나하나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니까 진실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시댁에서 저희를 차별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저희를 이용한 거였어요. 큰며느리한테 돈 받아서 둘째 아들 지원하고 손자 유학 보내는데 쓴 거죠. 저희 지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정리한 파일을 보여줬더니 남편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당장 따지러 가면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끝날 것 같아. 설날까지 기다렸다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자. 설날에?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거야? 망신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지.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들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고 끝날 거야. 남편은 생각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남편도 부모님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컸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설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지아한테는 말했어요. 지아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제대로 얘기할 거야. 네가 받은 상처, 엄마가 꼭 바로잡을게.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설날을 준비했어요. 증거를 USB에 담아서 태블릿에 옮겨놓고 말할 내용도 미리 정리했죠. 이번에는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두 달이 흘러 1월이 됐어요. 시동생 아들 도훈이가 2월에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도훈이 출국 전에 가족 송별회 하자. 토요일 한정식집 예약했어. 다들 시간 비워놔. 라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준호가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지못해 가기로 했죠.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분위기를 더 확인하고 싶기도 했어요. 토요일 한정식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시아버지가 도훈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 드디어 캐나다 가는구나. 할아버지가 너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학까지 가게 되니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다. 역시 손잡감은 다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옆에 앉은 지아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손잡감은 다르다는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아버님, 어머님 도움 없었으면 저희가 도훈이 유학 못 보냈을 거예요. 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손주 잘 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지. 나중에 도훈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다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니겠니? 음식이 나오고 다들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아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지아야, 너는 이제 고2지? 그런데 말이야,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딸이잖아. 저는 그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뭐하러 돈 들여서 유학을 보내겠니? 요즘 애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그 돈이면 혼수장만하는 게 훨씬 낫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님, 지아도 2년 전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 했는데 포기했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나중에 꼭 보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큰며느리야, 그건, 그거야 고맙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2년 전 일을 지금 왜 꺼내는 거니? 상관 있죠. 그때 저희가 3천만 원 도와드렸잖아요. 저희 전세 빼서 월세로 내려가면서까지요. 근데 지금 도훈이 유학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셨어요. 큰며느리야,
지금 더 급한 건 동생 손주 유학이잖아. 도훈이는 지금 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 너희 지아는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도 형편 되는 대로 너희도 도와줄게. 근데 지금 당장은 도훈이가 더 급하니까 좀 이해해줘. 일단 시급한 거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꼭 보답할 테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머님,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년 동안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나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저희한테 돈 달라고만 하셨잖아요. 야,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명절 용돈 좀 받은 게 뭐가 문제야? 첫째면 당연히 좀 더 챙겨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 아직도 월세 살면서 지하 학원 하나밖에 못 보내는데요. 어머님은 도훈이한테 유학비용까지 대주시면서요. 시아버지가 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가 둘째 손주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때 지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하신 말씀 다 기억해요. 저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저 지금 전교 5등이에요. 학원도 하나밖에 못 다니는데 혼자 도서관 다니면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제 성적표 올려도 한 번도 칭찬 안 해주셨잖아요. 지아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아를 쳐다봤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딸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도훈이는 남자라서 유학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 그냥 궁금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아야,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그냥 화를 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큰며느리, 너 오늘 애 교육 잘못 시켰네. 교육을 잘못 시킨 건 저희가 아니에요. 지아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지아한테 하신 말씀은 괜찮으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딸은 딸답게 키우라는 게 뭐가 잘못된 소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지아 손을 잡았죠. 잘 먹었습니다. 잘 다녀오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동생 준태가 형님, 형수님, 그냥 앉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지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뒷자리에서 지아를 다독였어요. 지아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집에 도착해서 지아를 안아줬더니 한참을 울다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설날에도 할머니네 가야 돼요? 가야지. 이번에는 엄마가 제대로 말씀드릴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설날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통장 내역을 공개하기로요. 이제는 정말 끝을 볼 때가 됐어요. 집에 돌아온 후 지아를 재운 뒤 저는 남편이랑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 준호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네.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아가 오늘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할머니 앞에서 그렇게 용기 내서 말했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요. 나도 알아. 내가 비겁했어.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막무가내인데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리해둔 증거 파일들을 남편한테 다시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 부모님이 2년 동안 준태한테 보낸 돈이 5천만 원 넘어요. 같은 기간에 우리한테는 단 0원이에요. 남편이 화면을 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힘든 거 알아요. 자기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여보, 나도 시부모님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아한테 딸은 딸답게 살라고 시집이나 가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맞아. 그건 정말 너무했어. 어머니가 지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나도 그때 정말 화가 났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그때 지하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아가 나왔어요. 잠을 못 자고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지? 내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까? 저는 얼른 지아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지아 잘못 아니야. 네가 할머니한테 한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남편도 다가와서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아야 미안해. 아빠가 오늘 할머니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네. 아빠가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빠 괜찮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할머니는 정말로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딸이라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내 딸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지아야, 할머니가 너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야. 다만, 할머니 생각이 좀 옛날 분이셔서 그래.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야. 알지? 엄마, 나도 알아. 선생님이 그러셨어. 요즘은 성별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할머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지아야, 할머니가 자라신 시대가 그랬어.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저는 설날 계획을 세웠어요.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통장 내역을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기로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지아한테도 말했어요. 지아야, 설날에 할머니네 가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제대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지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랑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야. 할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돼. 그래야 할머니도 자기가 뭘 잘못하셨는지 아시잖아. 남편도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준비됐어. 이번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할게. 우리 딸 지키는 게 먼저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설날을 기다렸어요. 설날 며칠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며느리야, 설날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친척들도 다 온대. 너희도 일찍 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희 일찍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로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사실 무서워.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무서워.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지아도 계속 상처받고, 우리도 계속 무시당하고.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끝까지 가는 거잖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 2년 동안 우리 가족 무시하고, 지아한테 상처 주고, 동생네만 챙기고, 우리가 뭘 더 참아야 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미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가족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설날 3일 전,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시부모님이 시동생한테 보낸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고요. 세무사 선생님이 조회를 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신고 내역이 없네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탈루예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추징금이 상당할 겁니다. 그럼 제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가고 시부모님이랑 시동생분한테 연락 갈 거예요. 추징금이랑 가산세까지 합치면 금액이 꽤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일단 설날에 통장 내역 공개하고 그래도 시댁에서 계속 버티면 그때 쓰려고요. 설날 하루 전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큰며느리야, 내일 몇 시에 올 거니?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 하는데.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11시쯤 갈게요.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좀 일찍 와. 큰며느리가 요리도 잘하니까. 참, 내일 삼촌네, 고모네도 다 온다더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내일이구나.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긴장돼. 하지만 해낼 거야. 여보, 당신 내일 나 혼자 두지 마요. 절대 안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약속해. 그렇게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심호흡을 몇 번 했죠. 지아도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야 돼? 저는 지아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지아야, 오늘은 꼭 가야 해. 오늘 엄마가 지아를 위해서 싸울 거야. 지아는 엄마 옆에만 있어주면 돼. 남편도 준비를 마치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자, 출발하자.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설날이라 거리가 한산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에 우리 가족은 전쟁터로 가는 기분이었죠. 시댁 앞에 도착하니 이미 차가 여러 대 주차돼 있었어요. 삼촌네, 고모네 차들이 보였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거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저는 지아 손을 잡았어요. 자,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큰며느리 왔네. 어서 와. 빨리 들어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렇게 저는 태블릿이 든 가방을 꽉 잡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시간이 왔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시댁 거실에는 친척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남동생 집안, 시어머니의 언니 집안까지 다 왔더라고요. 저는 지아 손을 잡고 차례상 앞에 섰어요. 저를 올리고 나서 친척들한테 인사했어요. 다들 지아 많이 컸네. 큰며느리 오랜만이야. 하면서 반갑게 맞아줬죠.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 준비를 시키셨어요. 음식을 나르면서 저는 계속 거실을 살폈어요. 친척들이 다 모였는지, 시동생 가족도 왔는지 확인하면서요. 시동생 준태네 가족도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큰 상을 펴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친척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거실이 조금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저희가 드린 3천만 원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아가 내년이면 고3인데 학비 준비해야 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큰며느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급할 때 도와준 거잖아. 설날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거니? 어머님, 문자 기록 보시면 제가 빌려드린다고 썼고요. 어머님도 고맙다, 나중에 갚을게라고 답장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 기록 다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켜서 2년 전 문자 대화 기록을 보여줬죠. 친척들이 고개를 내밀어서 화면을 쳐다봤어요. 며느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날에 이런 거 꺼내는 게 말이 되냐? 아버님, 저도 오랫동안 참았어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태블릿에서 통장 내역을 꺼냈어요. 시부모님이 지난 2년간 시동생한테 보낸 돈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매달 150만 원씩, 총 3,600만 원. 거기다 유학 준비비 1,200만 원. 어머님, 아버님이 2년 동안 동서애한테 보내신 돈이에요. 총 5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같은 기간 저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보내셨죠. 친척들이 숨죽이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시삼촌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이게 진짜예요? 큰며느리가 3천을 빌려줬는데 둘째한테 5천을 보내신 거예요? 시동생 준태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일어났어요.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까지. 동서도 황급히 일어나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동생 가족은 도훈이 손을 잡고 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시어머니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며느리, 너 지금 우리 망신 주려고 작정했지? 가족끼리 돈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니?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망신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빌려준 돈 돌려달라는 게 잘못인가요? 친척들은 아무 말 없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돈 가지고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둘째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럼 도련님한테는 왜 5천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저희는 가족 아닌가요? 저희는 왜 차별하신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우린 손주를 위해서 한 거야. 그리고 넌 딸밖에 못 낳았잖아. 남편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지아가 딸인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도 할머니의 딸 아니셨어요?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너마저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세무사한테 받은 증여세 관련 자료였어요. 좋습니다. 나가죠.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안에 3천만 원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증여세 탈루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용금 소송 진행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동선애한테 보낸 5천만 원 증여세 신고 안 하셨죠? 시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신고해? 너 정말 우리 집안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부로 시댁과는 영 끊겠습니다.
앞으로 관혼상제 일체 불참할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지아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남편 준호도 따라 일어났죠. 어머님, 아버님, 설 잘 보내세요.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를 쳐다만 볼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지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 같았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3천만 원 반환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 예고 통지였죠. 시부모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신고를 했어요. 차용금 소송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동생 준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제가 부모님 설득해서 돈 돌려드리게 할게요. 소송은 제발 취하해 주세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결국 시동생이 중간에서 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3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시부모님한테서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1년이 지났을 때 지아가 서울대 외교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희 가족은 소복하게 외식을 했죠. 지아가 엄마, 나 정말 해냈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지아 합격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큰며느리야, 지아가 서울대 갔다며?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축하 한번 해주고 싶은데 만날 수 없겠니? 그동안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이 났어요. 지아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답장하지 마. 할머니는 내가 서울대 갔으니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힘들 때는 한 번도 안 그러시더니. 저는 지아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전화하셨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번호로도 걸려왔었는데 제가 받지 않으니까 남편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남편이 받아서 들어보니 지아 입학식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고 싶다는 내용이었대요. 아버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지아도 원하지 않고 저희도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아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다. 근데 그래도 손녀가 서울대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지아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자랑하고 싶으시다고 찾아오시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부모님이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긴 해. 근데 우리가 받아줘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돼. 지금 후회하시는 건 지아가 잘 됐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진짜로 미안해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손해보는 게 싫으신 거지. 소문으로 들으니 시댁에서는 명절 때마다 큰며느리가 배은망덕해서 연락도 안 받는다고 친척들한테 말씀하신대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었거든요. 지아 대학 입학식 날 저희 가족 셋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서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아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시댁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고 지아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지금 지아는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성적도 우수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선발됐고 내년에 미국으로 1년 동안 유학을 가요.
중학교 3학년 때 포기했던 그 꿈을 이제 스스로 이뤄낸 거예요. 며칠 전에 지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맞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지금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그때 참았으면 지아도 계속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을 테니까. 엄마는 후회 없어. 정말로.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내 자식이 상처받는다면 더더욱 참아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처럼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오가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의 은혜 씨처럼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매일 참고 견디면서 사시는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특히 내 자식이 상처받는 걸 보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은혜 씨가 지아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것처럼 여러분도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황혼의 편지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